3기 그 옛날에 버스 풍경편에서 버스 안에서 잠깐 나온 거지 할아버지. 콧물을 질질 흘리는 데다 피리를 콧구멍에 넣어서 부는 등 기행을 펼친다. 이때 코를 통해서 불다가 입으로 아리랑 소리를 냈다. 진드기처럼 들러붙어서 국어를 한다고 해서 진드기 할아버지라고 불린 것. 운전기사와 안내원만 제외하고 모든 승객들에게서 동량을 다 받고 나야 하차하며 돈을 줄 때까지 끝까지 팔을 놓지 않는 데다 콧물 흐르는 얼굴을 들이밀면서 대상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팔을 더 세게 움켜쥔다. 힘이 장사라고 한다. 하지만 시력과 기억력이 안 좋다는 약점이 있어서 아까 줬잖아요 라고 하면 바로 놓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거지 할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기철 영일이 아는 걸로 보아하니 동네에선 좀 알려진 인물인 듯하다. 땡구땡구 편에서 악역으로 등장한다. 3년차를 몰고 개 팔아 하면서 장사를 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주인이 없을 때 몰래 개를 잡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악행을 저지른다. 즉 개도둑이다. 그리고 기영의 배빵박치기의 첫 피해자이다. 단순한 박치기로는 공포의 쓴맛에서 나오는 공옥순에게도 시전한다. 개장수 부하와 같이 강아지들을 개고기로 만들어 죽이려고 하지만 기영, 기철, 영일이 땡구와 땡구의 여자친구 민마는 친구들을 구하려는 도중에 개장수 부하가 막아 개장풍을 날리지만 땡구 민마는 강아지들을 기영이 구출하는데 성공하고 강아지들이 자기에게 달려와 겁을 먹어 개장수 부하와 같이 3륜차를 타고 도주한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납치한 강아지들을 목매달아 개고기로 만들고 땡구의 여자친구까지도 개고기로 만드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다. 결국 땡구의 여자친구의 시체는 기영이가 묻어주고 이러한 스토리가 워낙 어두워서 쓸쓸한 결말로 끝나지만 애니메이션에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고 여자친구까지 구출되어 개장수와 개장수 부하가 개고기로 만드는데 실패하여 3륜차를 타고 도망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3기 하룻밤에 외출해서 등장한다. 가출한 기영 기철이 배가 고파 붕어빵 장수의 앞에서 어슬렁거릴 때 아빠가 호의로 사줄 것처럼 접근해서 붕어빵을 사준다. 기영 기철은 허겁지겁 얻어먹고는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붕어빵 값을 내놓으라며 협박한다. 심지어 100원어치를 사줬으면서 1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자가 1초에 10원씩이라고 한다. 심지어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갚고 가라고까지 한다. 기영 기철은 결국 그걸로 100원을 얻고 100원을 갚고는 바로 도망간다. 개장수 에피소드에 나오는 단역인 예쁜 암캐 땡구의 여자친구이다. 개장수들에게 납치당한 땡구와는 같은 상황으로 동병상련을 느꼈는지 서로 친했으나 애니에서는 기영이와 아이들이 합심해 개들을 풀어주고 개장수 일당이 도망가자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3기 아이스케키 편에서 나오는데 집이 가난한 걸로 보인다. 근데 기영과 친구들이 30원으로 30원어치 즉 30개 달라고 했는데 개수를 정확히 세보면 26개이다. 3개는 덤으로 받았다 해도 29개로 30원어치를 못 받은 셈. 심지어 먹을 때에는 31개로 늘어났다. 팔고 다니는 아이스케키는 롯데 삼강표인데 그래서 아이스박스에도 그런 모양이 있다. 흑신도사와 같은 스승인 막무가내 도사의 제자 생활을 해온 흑신도사와는 라이벌 여제자가 있으며 12기에 등장했을 때는 흑신도사와 후계자 자리를 놓고 대결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둘 다 상처만 입고 끝이 나서 결판을 내지 못한다. 그 후 기영이 흑신도사 제자로 들어온 후 재대결을 신청하며 진검승부를 내었으나 결국 흑신도사에게 상처를 입게 되며 그 자리를 즉시 떠난다. 이후 3기 에피소드에서도 재등장. 스승이 흑신도사에게 축지법 등의 도술이 담긴 책을 물려주자 이를 시기하여 흑신도사를 노린다. 마지막에는 흑신도사가 불화의 원인인 비첩을 태워 없애면서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어짐을 인정하고 흑신도사와 화해했다. 기철도 이 사람에게 잠시 배워 형제의 대결이 성사되었다. 비열한 작중 행적과는 다르게 무술수행에서만큼은 엄근진한 모습을 보여준다. 기철이한테 수행을 시키면서 건풍도사가 하는 말이 나름 백미 고된 노동을 통해 인간을 배워라. 고로 검객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싸움꾼인 새 쌍둥이로 각각 이름은 밝혀지진 않았으며 3기 삼척동자편에서 등장. 새 쌍둥이의 엄마의 말에는 싸움을 잘해서 싸움꾼으로 기영네 동네에는 불량배가 꼼짝도 못한다고 했다. 기영이 형들에게 맞고 돌아오자 기철이 복수해주러 나섰다가 여학생이 개들에게 둘러싸인 걸 보고 구해준 뒤 작업을 걸며 한눈을 팔다가 이 녀석들이 기철을 비웃으며 역관광을 시켜 넉다운 시킨 뒤 해병대 출신인 말룡이 훈계를 나섰으나 이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못 만나고 실패한다. 그래서인지 기철은 이 녀석들을 처음에 군인이라고 둘러댔다. 이렇게 기철, 말룡까지 두 사람이 이 녀석들에게 당했고 결국 춘심이 기영, 기철과 구멍가게에 가서 항의하러 갔는데 이 새 쌍둥이가 기철이 누나를 귀찮게 했다고 한다. 그때 누나가 길을 걸어가는 도중 기철 학교 일진인 가오리가 나타나 끌고 가려고 하는데 누나를 지키기 위해 가오리를 KO 시키는 모습을 보고 기철이 겁먹고 버로우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세계관 최강자로 취급받았는데 그 뒤 나중에 누군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였다. 며칠 후 기영이 마을을 떠나 옆마을로 이사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결국 최강은 아니었던 듯. 참고로 얘들도 만만치 않게 비난받는 캐릭터인데 기영의 말을 듣고 싸우러 나간 기철을 팼고 그 뒤말룡까지도 나섰다고 팼으니 톰과 제리의 사고뭉치 아기 고양이 3마리와 동급이다. 특히 누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영 식구들을 폭행하고 사죄 없이 끝나서 비판이 있다.
기철 학교 근처에서 만찐두빵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다. 기영이 기철에게 만찐두빵이 뭐냐고 물어보자 만두나 찐빵을 주문하면 2개의 빵을 서비스로 더 얹어줘서 만찐두빵인 것이라고 말한다. 영일이 기철을 이 가게에 데리고 와서 만두와 찐빵을 먹은 뒤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주신다는 게 드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시는 것이다. 영일은 할머니가 노망이 나서 셈을 못한다고 말하며 돈 벌었다고 좋아한다. 기철은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결국 기영을 데리고 가게에 방문했고 나중에는 기영도 친구들과 들렀다. 나중에는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수많은 학생들도 그 가게에 방문해 돈을 더 받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 학교 교장이 비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했는데 만찐두빵 맹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벌어놓은 재산을 모두 기철 학교의 장학금으로 기부하셨다고 한다. 교장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자라서는 할머니의 뜻을 잊지 말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한다. 그 사실을 안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께 죄송스런 마음으로 묵념을 한다. 기철, 기영은 다시 그 가게에 갔지만 사람이 없는 만찐두빵 가게의 현수막은 세로로 찢어져서 만두와 찐빵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제서야 만두찐빵이 정확한 이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즉 서비스로 나오던 2개의 빵은 할머니의 순수한 호혜였던 것. 한때 만두와 찐빵을 찌던 속도 비를 맞으며 널브러진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다. 이들은 사람도 없고 다 허름해진 가게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만찐두빵을 회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이후 3기 교복의 전설, 철없는 기철이 에피소드를 보면 안 폐업하고 다른 아줌마가 이어서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며 4기 견물생심 에피소드에서도 안 폐업하고 또 다른 아저씨가 만찐두빵 가게를 이어서 장사를 하는 듯하다. 기영이 집 앞에서 배고프다며 앉아있는 걸로 첫 등장. 라면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기영이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이틀이나 굶어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기영이가 라면을 건네주자 귀한 라면을 보고 놀란다. 기영이가 자신이 먹을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영이를 착한 아이라고 말했다. 집이 어디냐는 기영이의 말에 집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한다. 그 후 기영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라면을 끓여 먹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기영이에게 라면을 주면서 끓여달라고 부탁하고 마루에 앉아 기다리기로 한다. 그 후에 주방으로 들어와서 물 끓으면 라면 넣고 3분을 끓이라 하고 오래 끓이면 면이 불어서 맛이 없다고 말한다. 그 후에 마루에 앉아 손목시계를 보면서 2분 지났다고 알려준다. 10초를 남겨두고선 아예 주방으로 되돌아와서 10초 전이라고 알려준다. 이때 도순이가 거지가 손목시계를 이라는 말을 하자 거지는 손목시계 가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고 핀잔을 주게 되고 그 사이 10초가 지나 얼른 꺼내라고 말한다. 마루에 앉아 배고프다며 빨리 가져달라고 말하고 기영이가 라면을 가져다 준다. 라면을 보고선 잘 끓여졌다며 냄비 뚜껑을 그릇으로 삼아 라면을 먹기 시작한다. 김치까지 곁들이면서 라면 먹방을 하고 너희 셋이 다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다고 말한다. 국물까지 마시기 시작하자 기영이에게 찬밥 남은 거 없냐고 묻고 기영이가 찬밥을 가져다 주자 그대로 밥 말아 라면을 마저 먹는다. 라면을 다 먹고 기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아이라고 한 번 더 칭찬하고 소원이 뭐냐고 말한다. 기영이가 소원이 라면 먹는 거라고 하자 기영이에게 한 번도 라면을 못 먹어봤냐고 묻는다. 한 번도 못 먹어본 라면을 자신을 위해 끓여줬다는 기영이의 말에 감격을 받고 기영이에게 꼭 복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기영이 집을 나선다. 이후 강변에서 몰래 라면을 먹다가 거지 형제에게 라면을 빼앗긴 기철이에게 너무 욕심부려서 죄받은 거라고 다그친다. 일부러 노숙자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한 아이들을 만나면 보답을 하신다. 기영이가 자신이 먹을 라면을 끓여줬다는 말에 감격을 받아 많은 양의 라면을 박스에 담아 트럭으로 보냈다. 그렇게 해서 기영이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라면 잔치를 열었다. 검정고무신 3기 20화 꼬부랑 트위스트 편에서 나온 단역 형제. 다리 밑을 자신들의 구역이라고 칭한 형제들이자 그냥 단순한 일회용 조연 등장인물들이지만 꼬부랑 트위스트 편에서 단 1에서 2분 정도만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금방 떠올리는 익숙한 캐릭터들. 인터넷에서는 불꽃 패드립으로 희선이가 떠오른 뒤로 좀 묻힌 감이 있었으나 그 이전에는 검정고무신의 최고의 네임드 캐릭터였다.